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운대학교 이소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 아침부터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음, 지금 보시는 이 파트 자체가 저희가 미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토픽은 Key to the Sustainable Beauty Industry라고 그래서 Understanding Consumer Psychology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세 편의 이 논문에 발표해 주실 내용은 하나 시작하실 때 제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세션의 시간이 45분인데요. 발표해 주시는 논문 한 편당 최대한 15분 정도, 14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45분까지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마치게 되면 그때 궁금하셨던 부분, 질문 다 작성해 두셨다가 그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 발표부터 바로 모실게요. 예원예술대 최정순 조인성 서지영 선생님께서 귀하게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제목은 The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for Self-Esteem and Protection and Convergence on Appearance Recognition Behavior of Women in Their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그런 외모에 대한 지각 행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 그 젠더에 대한 그 민감성이 자존중감, 보호, 수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원예술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최정순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보호와 융합을 위한 젠더 감정이 외모 인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서론 이론적 배경, 결과와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의 배경은요. 현대 여성은 과거와는 달리 자기주장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여성의 자아진중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의 목적은 20대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젠더 감정이 외모 인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306구의 유효 포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요. 자아존중감, 젠더 감성, 외모 인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영향관계 4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에 대한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젠더 감정은 외모 인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뷰티 산업의 방향성과 직접적인 소비자가 되는 계층 간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젠더 감성을 살펴보면 젠더 감성은 유아기 때부터 타인들과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 개별적 정체성이 발달함으로써 생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해서 타인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생물학적 범주를 통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이렇게 도출되어진 요인은 젠더 감성의 긍정적 태도와 젠더 감성 인지가 도출이 돼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는 것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요인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외모 관리 행동은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남녀의 지위 역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여성들의 뷰티 케어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출되어진 것은 외모 고정관념과 외모 개성 표현, 외모 평가, 외모 타인 존중이 요인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모형입니다. 연구의 모형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의 특징은 학력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졸업 학생이 이렇게 24명, 대학교 졸업이 225명, 대학원 졸업, 대학 재학 졸업이 27명으로 나타났고요. 직업으로 살펴본 결과는 학생이 117명, 38.6%, 전문직 78명, 25.5%, 사무직 48명, 19.7%, 자영업 등 기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는 100만 원 미만이 39.2%,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50%, 300만 원 이상이 10.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에서는 미혼이 95.1%였고요. 그리고 기온이 4.9%로 나타났습니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은 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설명으로만 조금 기입을 해놨습니다. SPSS 28.0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신뢰도 분석과 척도 분석을 통해서 일부 문항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 변수의 구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요인 적재치의 순화를 위해서 베리믹스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0.5 이상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0.5 이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인 그 자존중감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와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에서는 외모 인지 행동은 외모 고정관념과 그 외모 개성 표현, 그리고 외모 평가, 외모 타인 존중의 변수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인 젠더 감성은 젠더 긍정적 태도와 젠더 감성 인지 변수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매개변수인 젠더 감성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기각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외모관리 행동 간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개 효과 변수인 젠더 감성과 종속 변수인 외모 관리 행동 간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젠더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존감과 및 젠더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에 부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젠더 감성이 외모, 인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음, 젠더 긍정적 태도는 외모 고정관념에 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젠더 감성 인지도 외모 고정관념에 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이 외모 개성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젠더 긍정적 태도와 젠더 감성 인지는 모두 외모 개성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이 외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젠더 긍정적 태도는 외모 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젠더 감성 인지는 외모 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이 외모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젠더 긍정적 태도는 외모 타인 존중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감성 인지도 외모 타인 존중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외모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젠더 감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외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젠더 감성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젠더 감성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 인지의 외모 평가에서는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수인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매개변수인 젠더 감성 인지의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젠더 감성 인지를 경유하여 외모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 효과의 95%의 신뢰 구간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외모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의 젠더 감성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 인지와 외모 고정관념의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감성 인지는 외모 타인 존중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외모 타인 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매개변수인 젠더 감성 인지의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젠더 감성 인지를 경유하여 외모 타인 존중에 이르는 경우의 경우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외모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의 젠더 감성 매개 효과 검증입니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 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 고정관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젠더 감성 인지는 외모 고정관념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외모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매개변수인 젠더 인지 감정의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젠더 감성 인지를 경유하고 외모 고정관념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외모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젠더 감성 효과는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 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감성 인지는 외모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수인 외모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매개효과의 젠더 감성 인지의 간접 효과와 유의성 검증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젠더 감성 인지를 경유하여 외모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자아존중감이 젠더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젠더 감성 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젠더 감성이 외모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태도는 외모 고정관념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인지는 외모 고정관념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이 외모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젠더 긍정적 태도는 외모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감성 인지도 외모평가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더 감성이 외모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젠더 긍정적 태도는 외모 타인 존중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감성 인지도 외모 타인 존중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외모 평가와 외모 타인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젠더 감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 자아 존중감이 외모 평가와 외모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젠더 감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현입니다. 젠더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 차이가 아닌 사회적 구성을 통한 개별적 정체성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 속에서 계층 간의 감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외모의 성향과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젠더 감성과 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연구가 뷰티 산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젠더들의 뷰티 마케팅의 방향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정순 선생님께서 시간 딱 맞춰서 또 발표를 맞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질문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세 편의 논문 모두 발표한 이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하실 전주 비전대 이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Analysis of Avatar Makeup Trend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and Self-Percep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교수님 화면 보이고요. 그 네. 발표하실 논문이 보이진 않네요. 잠시만요. 화면이 이쪽으로 가 있나 보네.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외모와 자기 지각의 중요성에 따른 아바타 메이크업 경향 분석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걸 준비를 할 때 제가 작년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라서 요즘 또 AI가 엄청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아바타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한다기보다 앞으로는 또 AI에 대한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외모와 자기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못생긴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 성서에서도 피부 질환이라든지 특히 문둥병은 죄에 대한 응징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은 불결하고 타인에게 죄인임을 나타내었고 피부색이 별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악마 취급을 받거나 혐오를 받았습니다. 피부 질환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행복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었고 범죄 연구가들은 이 절망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상습적 범죄 행동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성형수술을 하면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상습적인 범죄를 경감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최근 아바타에 대한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고 열광을 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대세였기 때문에 이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고자 했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외모와 자신감에 관련된 심리 현상에 따라서 가상의 아바타에 화장을 하는 경향과 행동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및 사례 연구를 병행한 질적 연구를 했고요. 질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 자료에 근거해서 자료에서 제시한 공통된 관점을 도출해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고자 수행했습니다.
아바타 메이크업을 경향을 분석해 보니 아바타는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주얼 캐릭터를 만들어서 웹상에서 자기 모습을 대신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가늠하게 하는 수많은 신조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뷰티 유튜버 사이에서도 필수 코스로 어, 아바타 메이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고,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멋진 가상의 자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 기반의 인터랙션을 사용해서 3차원 얼굴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었고, 이렇게 꾸며진 아바타를 통해서 실시간에 분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 위를 보시면 에뛰드에서 제페토 메타버스를 통해서 에뛰드 브랜드에서 아바타 메이크업을 하는 경향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그림 위에서 보면 디오르에서도 이제 제페토의 메이크업 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놨으면 잠깐 걸리지 않네요. 자, 그리고 그림 3에서 보면 나스라고 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이거는 이제 디오르하고 해외는 나스는 해외 브랜드고요. 에뛰드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메이크업 경향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보자면 외모와 화장에 대한 사회 심리적인 효과 연구에서 본 결과와 인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외모가 좋아지면 자기 지각이 개선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고, 우리는 21세기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대신해 줄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바타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찰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짧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링크를 잠깐 보여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이거 그림 파일로 해놔서 질문은 다 끝나고 진행하게 되나요? 제가 발표가 조금 짧은 관계로. 네, 교수님 질문은 네, 마지막 준비해 주신 논문 발표 마치고 한 번에 받도록 할게요. 네. 올해 워낙에 AI가 대세다 보니 이 메타버스 아바타 논문이 약간 시대감이 네, 이쪽에서도 보시면 뉴스에서 에뛰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브랜드 체험 콘텐츠를 오픈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도 이 에뛰드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얘는 디오르, 제페토 크리스천 디올 메이크업 콜렉션 출시, 뷰티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페토 메타버스에 콜라보라든지 콜렉션 메이크업을 출시를 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메이크업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장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체험을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성공했을 때 큰 미리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도 앞다투어서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많이 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마지막에 받기로 하고요. 저는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바타 메이크업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 요 연구를 가지고 현재 아바타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질문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세 번째 논문 마치고 또 질문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 발표 이제 시작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 제목이요. 어, A study on the effect of semi-permanent eyebrow makeup on appearance perception and self-efficacy of a female breast cancer pat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논문을 준비해 주신 네, 유진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나 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신대 졸업생 뷰티 건강 향상학 유진아입니다. 제가 환우들 대상으로 눈썹 반영구를 해드리면서요. 탈모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 훨씬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이 유방암 여성 환우의 외모 인식도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고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여성암 발병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항암으로 인한 탈모로 환우들은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을 대처 방안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안료 입자를 수동 또는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세분화해서 알아보면 바디아트에는 크게 타투와 레터링이 있습니다. 메디컬 타투에는 SMP와 찐살 흉터 그리고 백반증 커버가 있고 또 퍼머넌트 메이크업에는 눈썹과 아이라인, 립, 헤어라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눈썹 반영구 화장은 눈썹 탈모 유방암 환우들에게 유용한 대체 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행 논문들이 항암 치료 후에 탈모로 인한 환우를 대상으로 헤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요. 이 연구를 통해 비교적 연구되지 않은 눈썹 탈모 환우들의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후에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 그리고 구전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본 연구는 항암 부작용으로 신체 탈모가 진행 중인 여성 유방암 환우의 삶과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에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이 어떤 영향을 주고 미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탈모 여성 유방암 환우의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항암 부작용으로 탈모가 예상되거나 시작된 여성 환우로 질병 상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내 환우로 항암점 탈모가 예상되거나 치료 중인 여성 유방암 환우 중에서 33명을 선정하였고 시술 1차 전 온라인 설문 방법과 시술 후에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동일인에게 2차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 2차 설문지 응답 완료 대상자 중에서요 3명을 선정하여서 3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설 설정은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은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에 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외모 인식도, 눈썹 반영구 화장 만족도, 자기 효능감이 구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모형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특정 도구는 설문조사의 기본 틀로 기존 조사된 문헌 자료에서 제시된 여성 유방암 환우의 다양한 삶의 특성과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에 관련된 주요 영향 요인들을 선별하여서요.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여성 유방암 환우에게 있어서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바와 알파 값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 사전 사후 점수에 대한 T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과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점수의 차이에 대한 T테스트와 아누바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조사된 주요 변수들과 구조 의도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척도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크롬바의 알파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조건은 0.6 기준으로 하며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변수들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서요,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외도와 첨도는 절대값인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 사이에서요, 연령대, 그리고 학력, 종교, 그리고 암 상태 기수, 그리고 암 치료 구분, 그리고 암 치료 연차 구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병원 소재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외모 인식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는 수도권일 경우에 외모 인식도 향상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외모 지향 문화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으므로 외모 지향 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유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로 인한 경제 활동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는 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한 조력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는 유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 건강 상태에 있어서 주요 변수 차이는 T테스트를 실시한 분석 결과 건강 수준에 따른 외모 인식도 차이가 유의하였습니다. 향상 점수는 건강이 더 좋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만족도, 현재 반영구 화장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많이 알려져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유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 효능감에는 유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인식,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의 사전 사후는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반영구 화장 시술을 기점으로 해서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선택 동기, 그리고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후 치료 과정 만족도, 눈썹 반영구 화장 재시술,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외모 인식도, 눈썹 반영구 화장 만족도, 자기 효능감이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각 변인의 사전 사후 점수의 차이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여서 각각의 관계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 외모 인식도, 그리고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만족도는 구전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후에 실시한
시술 점수가 높을수록 구전 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영구 화장으로 인한 외모 인식도 반영구 화장 인식, 그리고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반영구 화장 인식에 대한 이해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후 자기 효능감이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형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로 인해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효능감 자체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에서 아노바 결과, 연령대, 학력, 종교, 암기수, 암치료 연차 등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질성 검증을 살펴보면 외모 인식도와 자기 효능감이 좋아진 현재 수도권 병원과 현재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에 따라서 사전 사후 결과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요.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 서비스는 유방암 환우들에게 눈썹 반영구 화장 인식과 만족도에서 연령대, 학력, 종교 등 구분 없이 효과적이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건강이 더 좋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현재 유방암 환우들이 치료 과정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에 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은 연령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석 결과는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고요. 외모의 평가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외모 관리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통한 외모 상승 효과뿐 아니라 환우들에게는 무엇보다 치료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힘든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외모 인식도와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환우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어서 치료 과정과 사회복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술을 통해서 외모 인식도와 자기 효능감 등이 향상됨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였고요. 정책적으로 반영구 화장이 시장이 확대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뿐 아니라 한우들로 연구 대상을 넓히고 반영구 화장 경험이 유방암 한우들에게 외모 인식도 자기 효능감 상승과 이들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조사한 것을 통해 미용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의 미용적 그리고 메디컬적 목적과 산업적 측면에서 반영구 화장의 시장 확대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며 또 국내 미용 산업과 반영구 화장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탈모로 인해서 반영구 화장 시술이 꼭 필요한 유방암 환우를 대상으로 반영구 화장 인식을 파악하여서 이에 맞는 외모 인식도와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련 요인을 실층 분석해서 교육 정보를 개발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구 화장 시장의 합리적인 방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효율적인 가치 향상 그리고 반영구 화장 산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물질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복지 지원이 잘 되고 있지만요. 뷰티 복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장애인분들이 가까운 지정된 샵에서 지원을 받고 또 한우분들도 가발을 맞출 때 일정 금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뷰티 복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하고요. 또한 반영구 화장을 하였을 때 안전하고 아름다운 반영구 화장 시술을 안착시키기 위한 기술 표준과 반영구 화장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표준을 연구하고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은 세계 뷰티 업계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반영구 화장의 지속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유진아 선생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종단 연구로 쉽지 않은 여성 암 환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자체를 이렇게 네, 인터뷰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연구 대상부터 시작해서 종단 연구하시느라 애쓰신 논문 발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편의 모든 연구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고 또 재원 주실 부분 재원 주시면서 원활하게 말씀 나누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 예원예술대 최정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예, 저는 경운대학교 조성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뷰티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수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어떤 이런 연구 동향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 뷰티 헬스와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된 사례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에서 뭐 어떤 그런 뷰티 제품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들도 어떤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뷰티 헬스케어의 이 학자 세 분이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뷰티 산업이 조금 더 국제화를 촉진하고 발전하려면은 어떤 그런 방향들이 있어야 될런지 각자 의견을 좀 주시면은 우리 오늘 많이 여기 지금 오늘 한 30분 가까이 계시는데 많은 후속적인 연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논문과 상관없는 질문이죠, 교수님? 네. 일단 저는 지금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을 조금 숫자를 늘려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외국인 친구들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세계화가 그냥 지금은 세계화를 우리가 노력해서 세계화가 아니라 지금은 피부 속으로 그냥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전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학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외국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우리나라에 머물겠다라는 친구가 반,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에 기여하겠다가 반이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뭐 이지영 교수님도 아까 아바타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아바타뿐 아니라 이런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스타, 페이스북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들과 교류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찌 보면은 일기처럼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몇 년 후에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네가 뭐 몇 년 전에 오늘 네가 있었던 일 하면서 또 페이스북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기록을 위해서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우리가 뷰티가 우리가 앞서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때도 니네들 우리가 K-뷰티가 앞서고 있어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는데 요즘에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 거의 실시간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즉시거든요. 올리면 즉시. 그리고 그네들이 따라하는 것도 올리면 즉시. 그리고 우리가 그네들 거를 보는 것도 즉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우리가 뷰티 산업을 세계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고 이미 생활 속에서 세계화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K-뷰티라는 것이 조금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것들을 보여주고 올려주고 하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사실 젠더 감성을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성에 대한 경계도 무너졌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세계화도 무너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최정순 교수님 지난 컨퍼런스에서 우리 네, 김은숙 교수님하고 미국 여행 가셨을 때 사례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비달사순 컷.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이제 뷰티샵에서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해주니까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얻어가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펙트럼 자체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학술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의견 교류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성구 교수님께서 세 분 교수님의 의견을 또 궁금해 하셔서 이지영 예. 교수님 준비되셨다면 조성구 교수님의 질문에 답 부탁드릴게요. 어, 요즘은 정말 최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즉답이라든지 세계화도 바로바로 되고 있고 뭐 메타버스 이외에 또 챗 GPT AI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네,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또 앞서게 선두적인 입장으로 세계 뷰티 연구에 앞서고 계시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세계화를 선도하는 연구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우리 제 인스티튜트 저널에서도 국제화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교수님들과 또 제작 연구자 분들도 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논문을 통해서 아바타뿐만 아니라 AI 등등의 어떤 그런 뷰티 경향도 앞으로는 내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가상 공간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연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름다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 사례에서도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뷰티가 사실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 우리의 세팅된 DNA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아름다움을 갖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뷰티는 앞서갈 수밖에 없고 어, 연구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아 선생님께도 네, 의견 한번 여쭐게요. 네, 저는 저희 복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요. 근데 뷰티 복지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불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또 반영고 같은 경우는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고 또 국가 자격증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더 뷰티 복지에 대한 방향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성구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최은주 교수님께서 화면을 잠깐 켰다가 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최은주 교수님께서 세 번째 논문 지도를 하신 걸로 제가, 예, 보여집니다. 최은주 교수님께도 한 말씀 해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 마이크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교수님. 예, 저는 유진아 선생님 그 논문 지도를 하면서, 저도 그 뷰티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저희 대학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하고 지금 뷰티하고 융합을 해서, 뷰티 복지 이렇게 전공을 만든 건 아니지만 융합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려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저희 뷰티학과를 나와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뷰티학과는 뭐 대학원은 아니지만 대학교는 나오면 이제 자격증을 줍니다. 뷰티 자격증. 그러면은 뷰티 면허증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둘이 융합이 된 게 현재 일본의 스타일인데요. 일본도 그렇게 공식적인 자격증과 면허증으로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서 하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는 해요. 굉장히 그 90년대부터 발달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사회복지하고 뷰티하고가 좀 나눠져서 그래서 결국 저희 학교는 두 개 전공을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석사를 2년을 하고 다시 1년을 또 입학을 편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서 3년 과정을 해야만 뷰티복지 쪽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저희 그냥 뷰티 안으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또 이런 학술 대회 또는 학회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더 나타내면 예,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또 이런 교육적인 컬이 만들고 또 학위제도 만들 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을 가가보고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뷰티는 이 경제 성장하고 너무 관련이 많아서 경제가 안 좋으면 동시에 그 다운이 됩니다. 요즘 그 소상공인들이 4월 달부터 너무나 느낀대요. 몸으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경제가 너무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미용도 더 쓸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은 특히 없으신 분들은 자기 가꾸는 걸 못하죠. 근데 외모를 가꾸는 거는 자기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이나 이런 뭐 또는 행복감하고도 관련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 어차피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런 뷰티 쪽 지원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또는 환우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데다 돈을 쓰느라고 자기 몸을 가꾸지 못하는 그런 데에다가도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또 저희 제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예, 말이 나아가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교수님들께서 또 연구하시는 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총합해보고 저도 느낀 바가 너무 많거든요. K-뷰티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도는 당연한 거고, SNS라는 걸 통해서 그냥 우리 일상에 그냥 모두가 다 동시간대에 접속해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선도임에는 당연하지만 계속적으로 선도해 가는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 가시는 그 모습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뷰티 복지라는 부분이 특히 우리 학회가 모든 전 학문 분야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하고 뷰티 복지를 함께 합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부분을 저 또한 알게 돼서 너무나 관점이 넓어진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정순 교수님 논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그 김문숙 교수님 자리 계신가요? 서경대학교의 김문숙 교수님 계세요? 예, 혹시 계시면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 싶어가지고요. 아, 잠깐 자리 예, 비우셨나 봅니다. 예, 예. 제가 8세션에서 김은숙 교수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논문 이지영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혹은 또 추가로 향후 연구를 좀 더 보완하실 수 있게끔 제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이지영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지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저희 교육 쪽하고 이 뭐 구글이라든지 뭐 GPT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쪽으로 좀 미래 교육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저기 회원분들한테 어, 간단하게 그런 어떤 그 활동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거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권할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쓴다든지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항상 저는 이제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고 쉽고 어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업무나 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번역 부분도 구글 번역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2인스티튜트 전열은 영문으로 논문을 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또 투고하실 때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구글 번역을 통해서 영문화할 때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만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면 번역이 인제 AI죠. 모든 이제 AI들이 작동을 해서 한국어도 영문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번역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 전문가에게 인제 번역을 의뢰하시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인제 장단점이 있는 게 우리 논문에 투고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 번역하는 가운데 번역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네 용어 자체가 막 변경이 된다든지 이제 의도치 않게 투고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음 그렇죠. 번역 프로세스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투고하실 때 영문 번역하실 때도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논문 번역할 때 전문 용어가 이상하게 변경될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번역이 돼서 논문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지도하실 때 또 제자분들 많이 연구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훨씬 논문을 지도하실 때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할 때도 워낙 구글 설문지로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제대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설문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유포했을 때 수거해서 내가 이걸 통계화시키거나 도표로 만들거나 표로 작성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구들을 사용법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그 학술, 구글 학술 번역도 구글 학술 검색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연도별로 어 자기가 원하는 연도를 서치해서 알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평상시에 많이 아쉽고, 음 논문이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음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습득을 하면 더욱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글 문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글 문서라든지 MS 독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일로 왔다 갔다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논문을 쓸 때도 동시에 협업을 하거든요. 동시에 화면 보면서 바로바로 즉시 수정이 되고, 그 부분을 뭐 코멘트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별도로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시간을 내서 배우면은 이제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논문을 쓸 때 활용을 조금만 해 보시면 우리 또 젊은 연구자분들은 또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보다도 더 역량 있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디지털 활용 분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원래 디지털 세대였고 MZ 세대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이제 퍼실리테이팅하고 오히려 서로 배우고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르쳐 조금만 가르쳐 주면 우리 제자분들이 더 어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보완작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들, 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비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사용해서 또 연구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저같이 이제 AI 아바타라든지 AI 분석을 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디지털 도구를 직접적으로 연구로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더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봅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우리 교수님들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정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도 디지털 도구 활용하시는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셔서 아마 K-뷰티가 세계 선도인데, 세계 선도인 이 디지털 도구, K-뷰티를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현재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쉽게 전환해서 여러분들의 연구가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시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논문을 또 그렇게 이용하실 때, 작성하실 때도 편리한 도구가 정말 많으니 도구도 활용하시고 영문 번역도 쉽게 하셔서 여러분의 연구가 전 세계인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강도 이정 교수님께서 많이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 또 많이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정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진아 선생님 발표하셨던 논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제언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나 김정희 선생님 화면을 켜셔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정미 교수입니다. 어, 제가 좀 전에 들어와갖고, 논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고요. 다음 세션, 발표자라서 미리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뷰티 산업을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 그리고 참가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도 그런 값진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1시 15분까지인데요. 추가로 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7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분들 계속적인 지속 가능한 미용 산업을 위한 여러분들의 연구 계속되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박수로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